안녕하세요, 뜬봉입니다. 드디어 여단 발표, 그 다음에 주특기 발표가 나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저는 주특기는 통신주특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단은 7여단에서 근무를 했고요. 사실은 두 개 다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입대하기 전에 특공무술을 좀 배웠었습니다. 특공무술 협회가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 협회 중에서 제가 다녔던 체육관의 협회가 그 특전사의 특공무술과 교류를 하던 협회였어요. 저희 관장님이 이제 제가 특전사 입대하려고 하니까 입대 확정이 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너 707 갈래? 그러는 거예요. 707이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고향이 인천이라서 인천에 그 당시에 특임단, 지금 구평단이라고 부르잖아요. 특임단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특임단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집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나름 저도 이제 장기 복무의 꿈을 갖고 있었으니까 특임단에 있으면 초반에는 좀 고생해도 나중에 출퇴근을 하고 자연스럽게 되면 제가 계속 군생활 하면서 본집하고도 왕래를 할 수 있고 혹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돼도 인천 지역에서 신혼집도 차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특임단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저희 체육관 통해 가지고 알게 된 이제 일제 특전사 선배들, 그 당시에 130기 때 선배들이 막 전역하고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 당시 형이라고 불렀던 분들이 특임단에서 이제 좀 많이 군생하던 분들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 특임단에 들어가서 막 그 당시에 제가 입대하고 나서 쳐다도 보는 고참들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선배 형들에 비하면 후배들이니까 막 불러가지고 야, 나와봐 그러면 막 딸거지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임단에 가고 싶었었거든요. 저는 707은 사실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갑자기 관장님이 707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관장님이 제가 가고 싶다면 보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관심 진짜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내가 간다 그랬으면 보내줄 수 있었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게 707을 가는 게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희 때는 후보생 시절, 그 다음에 이제 교육단에 있을 때는 707은 갈 수가 없었어요. 다 여단으로 간 다음에 어느 정도 군생활을 해서 707에서 모집공고가 왔을 때 그 모집공고에 응한 사람 중에서 선발이 돼가지고 가는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마다 달라요. 저희보다 더 선배 때는 교육단에서 막 축구하고 있으면 갑자기 모병관도 와가지고 공 좀 차봐 잘 찬다 그러면 707 갈래? 이래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도 보니까 지금은 또 707을 바로 갈 수 있는 거인 것 같네요. 맞나요? 아무튼 그렇게 좀 707은 시기에 따라서 좀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고 처음엔. 그리고 제가 7년 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우리 관장님이 너 707 갈래? 해서 제가 그러면 보내줄 수 있는 정도라면 적어도 특임단은 보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앞에 있는 곳에 그 보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707은 아니고 7여단 갔지. 7은 들어갔네.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발표가 됐는지 제가 사실 벌써 말씀을 다 드리긴 했지만 그 당시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베레모도 다 받았고요. 좀 있으면 인간을 할 시기가 됐을 때 여단과 주특기가 다 발표가 나와요. 그 여단부터 발표를 할게요. 여단은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13, 5, 7, 9, 11, 13, 그 다음에 707, 그 다음에 사령부, 그 다음에 교육단 10개 부대가 있고요. 여기서 사령부는 당연히 갈 수 없는 곳이고 교육단도 처음에 갈 수 없는 곳이고 707은 그때마다 좀 달라요. 저희 때는 바로 못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세 가지 빼면 7개의 부대 중에 하나에 랜덤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135라고 보면서 5여단 제가 입대할 때만 해도 5여단이 아니고 특임단이라고 불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 때는 이제 5여단이라고 불렸던 5공수여단이 특임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었죠. 특임단 선배들이 많았다 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형 근데 왜 5여단만 이름이 특임단이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특임단이 무슨 뜻이냐면 특별히 임무가 없는 여단이라고. 특별히 임무가 없는 여단이 특임단이라고. 특임단은 임무가 없는 여단이다. 임무가 없어서 아마 지금 구평단으로 바뀐 것 같아요. 평단은 무슨 뜻이었더라 근데? 평화지원단, 파병 가는 부대지. 사실 이 부대도 제가 왜 생겼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구평단이라는 게 필요해요. 파병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없으면 특전사가 약해져요. 궁금하시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단은 그렇게 발표를 하는데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어떤 강당 같은데 다 우리 기술을 다 모아가지고 교육단에 되게 높았던 분인가 소령인가 아마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라고 막 소개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지휘 체계를 잘 모르니까 계급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소령이나 대위였나 이렇게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개합니다. 특전사는 여단이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런 체계들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필요한
곳으로 다 배치를 받을 거고 오늘 15시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선 강당 맨 앞에 대형 그 모니터를 키워놨어요. 정말 큰 거를. 거기에 이제 현재 시간이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디지털로. 3시에 발표하기로 했으니까 2시 뭐 30분, 1초, 2초, 3초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주고 있고 막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15시에 엔터 버튼을 누르겠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 여단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날이 있기 전에 제가 이제 164기 그리고 같은 막사에 165기도 교육을 같이 받고 있었어요. 교육대가 다르기 때문에 구대장님들이 달라요. 근데 한 번은 165기에 둘 다 아직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수만 있는 거지. 어떤 애가 제가 이제 있는 데 모시러 오더니 저를 찾더라고요. 저희 쪽 어떤 구대장님이 찾으십니다 이러길래 에? 하고 그냥 갔어요. 가지고 똑똑똑 반겨 72호 후성 업전봉입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랬더니 일로 와봐 이러는 거예요. 예. 너 그 특임단에 이 애들하고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밖에서 운동할 때 그 체육관에 다니셨던 형들이라고. 갑자기 머리 꿀밤 팍 때리더라고요. 이 새끼야 그러더니 내가 같이 군생활 했던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얘기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밑에서 네 교육받고 있었구나 그러더라고요. 64기랑 65기랑 구대장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저 64기 지금 좀 있으면 임관합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할만하냐 그러는 거. 예,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가면은 존나 힘들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힘들어봐라. 솔직히 여기서 이때는 솔직히 제가 교육단에서는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교육단의 패턴이 저하고 되게 잘 맞았어요. 근데 여단하고 교육단하고 많이 달라요. 정말. 여단 가서는 제가 정말 사실 교육단에서 제가 엘리트에 속했는데 여단 가서 정말 망가졌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군생활 정말 잘할 줄 알았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체력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그래 어디 가고 싶냐 그러는 거여서 예, 저 특임단 가고 싶습니다 그랬지. 그래 알았다 가라 그러는데 너무 뭐 없이 그냥 알았다 가라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백을 써주시는 건가 나를 특임단 넣어주시는 건가 이제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무실 들어왔는데 애들이 물어보죠. 너 뭔데 또 사람이 불러서 갔다 왔어?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회에 있을 때 알던 형들이 특임단 이제 막 전역했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하고 같이 군생활 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 그래갖고 불러갖고 왔는데 뭐 어디 여단 가고 싶냐고 막 물어봐서 그냥 특임단 가고 싶다 얘기했다. 그랬더니 왜 너 씨발 너 저기 빽 있는 거야? 너 특임단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잘 모르겠어. 가면 좋지 나도 집 앞에서 가깝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이 왔던 거예요. 3시에. 근데 이 영감탱이가 그 아까 소령인지 대민지 영감탱이가 3시에 누르기로 했잖아요. 3시가 지났는데 딴짓 하다가 안 눌렀어 엔터를. 그러더니 3초인가 5초인가 더 지나서 그때 눌러버렸어요 엔터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그 새끼가 늦게 눌러가지고 내가 특임대는 안 간 것 같은 거야. 아직까지도 그래. 만약에 조작이 가능하다면. 근데 조작이 안 되겠죠. 1여단부터 순서대로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1여단에 배치가 된 애들. 그러면서 이제 자 지금부터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1여단 뭐 누구 그 다음에 이제 3여단을 불러요. 3여단 누구 하는데 첫 번째 1여단 발표를 할 때 제가 후보센터 제일 친했던 친구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1여단 배치가 딱 됐어요. 사실 1여단도 되게 좋은 여단이에요. 일단은 서울에 있고 좋고 안 좋고는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아직 여단의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여단의 빡세다 이런 거는 전혀 사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서울에 있는 여단이 좋았어요. 재경여단이잖아요. 재경여단은 좋은 여단, 그리고 컨츄리 여단은 좀 빡센, 그러니까 좀 싫은 여단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시골 저는 이제 신려단 익산이니까 내가 익산 출신이면 신려단 가고 싶지만 난 전라도 땅을 밟아본 기억이 별로 없단 말이야. 당연히 멀리 보내면 안 좋죠. 근데 1여단 발표를 났을 때 이 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정말 축하해줬어요. 근데 나는 특임단 갈 거니까 하면서 얘가 사실은 더 저를 좀 더 부러워했거든요. 나 1여단이네 이러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나도 특임단 갔어야 되는데. 근데 3여단 발표를 하고 3여단 누구 발표하고 이제 다음에 5여단 순서기 때문에 특임단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특임단 누구 하는데 내 이름이 없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다들 내 빼먹었지. 계속 이제 옆에 있는 애도 동기도 야 너 이름이 없어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왜 이상하다 내 이름이 안 불리지? 근데 그 다음이 바로 7여단이잖아요. 13579니까 7여단 명단을 불러주는데 내 이름을 그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7여단이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현실 부정하고 싶은 느낌. 7여단? 내가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7여단?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츄리여단은 빡세다는 소문이 좀 났어요. 그리고 7통 11통 걸리면 퇴교해라. 이게 공수교육 이후에 퇴교하는 마지막 고비거든요. 7통 11통 걸려서 진짜 퇴교하는 애들이 있어요. 7통 11통이 뭐냐면 7여단 통신, 11여단 통신. 정말 힘들다고. 근데 사실 어디든지 통신은 제일 힘들어요. 뭐 여기 살짝 농담 좀 하자. 707 뭐 이렇게 그런 부대로 구분하지 말고 진짜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임무로 구분했을 때 통신이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해. 왜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8편에서 말씀드릴 건데 통신 걸린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707이 훈련이 빡세서 멋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빡세다, 안 빡세다, 멋있다 이런 거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통신이 제일 빡세다. 그랬는데 이제 발표를 했죠. 뭐 9여단부터는 관심이 없었죠. 7여단에서 끝났으니까.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저 새끼가 3초 늦게 들은 게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갑자기 군생활이 약간 꼬였다 싶더라고요. 고민을 좀 했어. 어떻게 된 거지? 꿈인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지? 그냥 원장 관장님한테 얘기할 거, 707 가고 싶다고 얘기할 거, 막 이런 생각도 막 진짜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신을 딱 차리니까, 살짝 멍했다가 정신 딱 차리니까 그래 어차피 대경여단 퇴근하면 근처에 놀 거 많아가지고 돈 모으기 힘들다는데 컨츄리 갔으니까 돈이나 뭐 갖고 오자. 나 7여단 갔으니까 나 돈이나 모을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가면 돈 못 모읍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컨츄리 가면 돈 못 모아요. 오늘 이렇게 저의 여단 발표가 끝났어요. 너무 그거 하더라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갑자기 막 들더라고. 그리고 주변에 사실 후보생 때 친했던 동기들이 7여단에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가서 지금은 정말 뭐 평생 친구처럼 남은 동기들,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 이렇게 인맥들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같은 내무실에서 생활했던 친구 동기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했던 동기들 중에서 7여단으로 배치받은 애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사실 외로웠어요. 그 멀리 혼자 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리고 보통 집에서 가까운데 해준다는 말도 있던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주특기를 먼저 발표가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순간 실제로 퇴교한 애가 있었어요. 11통 걸려갖고 짬장, 저희 때 이제 짬장 하던 애인데 얘가 성격도 괜찮고 짬장이 되게 또 잡일이 많아서 좀 귀찮은 일인데 되게 성실하게 잘했던 친구거든요. 11통 걸리니까 진짜 퇴교했어요. 퇴교가 아니라 보병부대 전출 받았을 거예요. 그 시점쯤 되면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보병으로 그냥 갈 수 있는 선택지도 있거든요. 보병 병사로 그냥 퇴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특기를 먼저 발표받았구나. 이제 주특기 얘기를 할게요. 주특기는 사실은 지금은 정작이라는 주특기도 있지만 저희 때는 정작이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보다 훨씬 더 전에 정작이라는 주특기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대에서 군생활을 하던 중에 정작이 다시 생겨서 보통 이제 그 팀의 선임관님들이 원래 다른 주특기를 폭파하기 의무통신의 주특기를 갖고 있던 선배들이 정작 주특기 교육을 받고 정작으로 이제 그 주특기를 바꿔서 팀마다 정작이 1명 정도씩 생겼던 시기에 제가 군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후보생 때 주특기를 발표받을 때는 정작 주특기는 없었어요. 4개 주특기, 폭파, 화기, 의무, 통신 중에서 하나 걸리는 건데 대부분의 특전사 지원생들은 자기 주특기를 갖고 싶어하는 1순위가 폭파예요. 왜냐면 멋있어요. 일단 그 이미지가 멋있어. 우리도 홍보 영상 많이 봤잖아요. 홍보 영상 보면 막 침투해갖고 뭐 폭탄을 막 설치한 다음에 도망가갖고 띵 누르면 빡 타지. 이게 폭파가 하는 거거든. 멋있잖아. 저도 처음에는 폭파를 하고 싶었어요. 폭파 멋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또 총이 멋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해도 다들 멋있는 거를 선호했던 시절이라서
1순위가 폭파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화기주특기를 받고 싶었던 애들은 예전에 이제 타격 훈련을 초반에 할 때 조금 총을 잘 쐈던 애들, 이 총맛을 느끼니까 나 화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그때 총을 못 쐈던 애들은 화기를 좀 접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 성적이 내가 화기가 안 될 거라는 걸 대충 알고 마음을 좀 접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순위 폭파, 2순위 화기, 3순위가 의무. 근데 의무가 세 번째로 선호가 돼서가 아니라 통신이 싫어서 세 번째가 의무인 거예요. 자, 네 번째 통신은 모든 애들이 다 기피하는 주특기예요. 이 통신 주특기가 사실 특전사에서 제일 힘들어요. 이거는 진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 특전사 나왔다, 통신 빡세 안 세? 안 빡세? 물어봤을 때 그거 별로 안 빡세라고 대답하는 사람 없고요. 타 주특기도 통신은 다 인정해 줄 정도로 통신은 빡세요. 그 왜 빡세냐면